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폭등하면서 식탁 위기가 심각해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맛본 한 그릇의 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5kg에 3,500엔이나 하는 쌀인데 한국에서 먹은 밥은 그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이 놀라운 경험이 SNS에 공유되면서 일본 전역의 한국 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맛있는 쌀을 발견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25년 동안 고시히카리만 고집해온 일본 농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 타케시라고 해요. 올해 35살이고 오사카에서 혼자 살고 있는 IT 엔지니어입니다. 중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고향은 니가타현이에요. 산과 논밭 사이로 난 좁은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저희 집이 보여요. 자그마한 시골집이지만 그곳에서 아버지는 25년 넘게 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 논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도쿄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고시히카리를 매일 밥상 위에서 먹으며 컸죠. 그래서인지 늘 생각했어요. 일본 쌀이 최고다, 고시히카리가 최고다. 그건 그냥 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죠. 우산을 접고 현관에 들어선 저는 열쇠로 문을 열고 가방을 벗고 그대로 부엌으로 갔어요.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집에는 전날 먹다 남긴 김치찌개랑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소시지 한 개가 전부였어요. 볶음밥 해 먹을까? 그러면서 밥솥을 열었어요. 텅 비었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눌러붙은 밥 3톨 붙어 있던 게 다였죠. 저는 잠시 멍하니 밥솥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이 나왔어요. 아, 또 떨어졌네. 냉동실을 뒤졌지만 냉동밥도 없었고 마트에 다녀올까 했지만 요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어요. 얼마 전 지진이 나고 나서 오사카 곳곳이 아직 어수선했거든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혼슈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 오사카까지 흔들렸고 뉴스에서는 연일 물류대란이 터졌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끊기고 창고가 무너지고 항구도 한동안 마비됐다고 했죠. 그 여파로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쌀이었어요. 마트에서는 쌀 매대가 텅텅 비었고 편의점 삼각김밥은 매진이 기본이었죠. 그리고 이런 문구가 붙었어요. 지진 여파로 유통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쌀은 1인당 1포로 구매가 제한됩니다. 그걸 본 저는 설마 싶었어요. 일본에서 쌀이 이렇게 귀해진다고? 근데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쌀을 사야지 하면서도 요즘 쌀값이 너무 올라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원래 5kg짜리 한 포대에 2,000엔 정도 했는데요. 요즘은 3,500엔을 넘겨버렸어요. 하나로 따지면 약 35,000원 정도죠. 수치로 보면 막 엄청 오른 것 같진 않지만 혼자 사는 제 입장에선 한 끼라도 아끼고 싶은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 근처 마트를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열대는 또 비어 있었어요. 그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정부는 쌀 푼다고 해놓고 왜 여긴 없어요? 애가 셋인데 쌀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단순한 유통 차질이 아니라 삶의 기본이 흔들리는 혼란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고향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날 밤 결국 계란 하나 삶아 대충 저녁을 때운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거긴 괜찮아요? 응, 지진 피해는 없었어. 근데 물류가 막혀서 좀 그래. 고시히카리 가격 많이 올랐다고 뉴스 나오던데. 그래봤자 우린 별 수 없지. 도매상이 가져가야 뭘 팔든가 하지.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쌀이 비싸지면 뭐 하냐? 도매상들은 우리한테 예전 가격 고집하고 농약가, 인건비, 물값은 다 오르고 남는 게 없어 타케시.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어요. 그렇게 쌀을 키우면서도 정작 아버지는 쌀 한 포대 살 여유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고시익하리로 밥상을 차리는 내가 자랑스럽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자부심이 무게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일본의 고시이카리는 진짜 맛있잖아요. 그건 그래, 맛은 있지.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타케시야, 쌀은 밥이 되지만 자존심은 밥이 안 된다. 그 말, 그냥 무심하게 툭 내뱉은 말이었을 텐데 저한텐 이상하게 크게 남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존심은 밥이 안 된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 솔직히 그땐 잘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믿어온 고시이칼이 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그 쌀이 맛있지만 의미 있지만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창 밖에선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거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가만히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사카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건물마다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빛들이 왠지 텅 빈 밥솥처럼 차가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밤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고 기분도 그 날씨처럼 좀 흐릿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소시지도 김치찌개도 이제 거의 끝이었고 진짜 뭔가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뭘 채워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사토 팀장 타케시 씨, 잠깐 회의실로 와줄래요? 뭐라? 뭐지? 또 보고서 빠졌나? 작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팀장님은 노트북 화면을 켜놓고 뭔가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앉아요, 타케시 씨. 바쁠 텐데 미안해요. 안 해요, 괜찮습니다. 팀장님은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슬쩍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혹시 다음 주 한국 출장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불고기, 김치였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본 시끄러운 가족들. 솔직히 그게 다였어요. 제가요? 갑자기요? 원래는 내가 가기로 했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서. 이번에 서울에서 스마트 농업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회사에서 관심 있어요. 자료만 좀 정리해 오면 돼요. 스마트 뭐예요? 그땐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농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시골 어디 논밭 구경하는 거겠거니 했죠. 기간은요? 3박 4일. 목요일까지는 복귀하는 일정이고 서울 중심에 있는 박람회장이니까 고생은 안 할 거예요. 호텔도 시내라서 괜찮은 대로 잡아둘게요. 팀장님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이미 당신이 가야 해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실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요즘 오사카 분위기도 답답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으니까요. 오사카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용히 아주 작게 올라오긴 했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녀올게요. 출장 준비는 금방 끝났어요. 해외 출장이라곤 해도 가까운 나라고 비자도 필요 없으니까 여권이랑 노트북, 옷 몇 벌, 그리고 멀티 어댑터 정도만 챙기면 됐죠. 짐을 싸면서도 실감이 잘 안 났어요. 내가 진짜 한국에 가는구나. 그런 기분보다 그냥 몇 시간짜리 비행기 타고 다른 도시 가는 거지 뭐 그런 느낌. 근데 짐을 다 싸고 나서 밥솥 앞에 멈춰 섰을 때 살짝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밥솥은 제가 오사카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보내준 거였거든요. 절대 싼 걸로 사지 마. 고시이카리는 밥솥이 좋아야 해. 라면서 보내준 그 밥솥이었는데 지금은 그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 시간은 약 2시간 조금 넘는 정도. 영화 한 편 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죠. 비행기 창밖, 구름 사이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 복잡한 도심. 일본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네 싶기도 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땐 호텔에서 보낸 픽업 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리 타케시 씨 맞으시죠?
친절한 기사님이 짐을 챙겨주며 차로 안내해줬어요. 차 안에서 기사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출장 때문에 오게 됐어요. 아, 요즘 농업 박람회 때문에 외국인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 스마트 농업 쪽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한국 농업도 많이 바뀌었죠. 특히 쌀 재배 기술은 꽤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자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쌀 재배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인데 그렇게 생각했었죠.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땐 하루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캐리어를 구석에 밀어넣고 창문을 열었는데 서울의 야경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사카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더 젊고 바쁜 느낌. 한강 위를 지나는 자동차 불빛이 작은 점처럼 반짝이는 게 꽤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딱히 감탄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빨리 자료만 수집하고 남은 시간엔 쇼핑이나 해야지. 출장이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호텔 2층 조식당에서 아침을 먹게 되었어요. 뷔페 형식이었고 샐러드,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익숙한 메뉴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밥을 먼저 담았어요. 왠지 모르게 쌀밥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흰쌀밥, 김, 장조림, 나물 몇 가지. 평소 일본에서 먹던 집밥과 비슷한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멈췄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찹쌀 같은 쫄깃한 식감인데 묘하게 고슬고슬하고 은은한 단맛도 돌았어요. 그냥 그릇 위에 하얀 밥이었는데 입에서 퍼지는 향과 식감이 너무 낯설게,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이거 그냥 밥이 아니야. 옆을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기요, 이 밥 무슨 쌀이에요? 고급 쌀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국산 쌀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쌀이 많아서 맛이 좋아요. 스마트팜? 그게 뭐지? 그때부터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에도 머릿속에서 그 밥맛이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 아무것도 안 넣은 그냥 흰쌀밥이었는데 그 한 숟가락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오사카에 있을 때는 아무리 비싼 고시히카리를 먹어도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기대하지 않고 먹은 한국의 밥이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 있었어요. 진짜 이 밥이 그냥 보통 쌀이라고? 그 물음표가 하루를 시작했죠. 호텔 로비에서 택시에 올랐고 서울 도심을 조금만 달리자 커다란 전시장 건물이 나타났어요. 외벽 전체가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 농업 박람회라기보단 테크 박람회에 더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건물 외벽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퓨처 에그리 마이너스 텍 엑스포 농업의 미래를 만나다. 입구에서 등록을 하고 참가자 배지를 받은 다음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솔직히 좀 압도당했어요. 생각했던 농업 박람회랑은 너무 달랐거든요. 흙냄새나 들판 사진이 잔뜩 붙어있는 그런 전시장이 아니라 딱 봐도 최신 IT 기술이 총집합된 공간이었어요. 양옆으로 드론이 날고 있고 로봇이 식물 포트를 옮기고 있고 큰 스크린에는 작물의 생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농업이라고? 혼잣말이 나올 만큼 놀라웠어요. 고향에서 보던 논과 밭이랑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그때 그냥 오 신기하네 정도였는데 쌀 관련 부스 앞에 섰을 때 진짜 충격이 찾아왔어요. 그 부스의 이름은 스마트 라이스 파밍 시스템이었어요. 한쪽엔 실제 논을 재현한 미니어처가 있었고 그 위로 드론이 작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일본에서 오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시스템 설명해 드릴까요? 요즘 일본에서도 문의가 많거든요. 그 사람은 넥스트팜이라는 스마트팜 스타트업의 김준호 이사님이었어요. 정장에 운동화를 신은 차림새가 딱 기술과 농업을 동시에 다루는 사람 같았죠. 저는 모리 타켓이라고 해요. 스마트 농업에 대해 잘 모르긴 한데
한국 쌀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게 이 시스템 덕분이라면 좀 궁금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을 꺼냈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부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부스 안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었어요. 거기엔 실제 논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드론이 위를 날면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고 논 곳곳에는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저희 AI 재배 통합 시스템이에요. 논의 수분 상태, 햇빛 노출 시간, 질소 함량, 생육 속도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AI가 하루 단위로 작물 맞춤형 재배 플랜을 짜줘요. 예를 들어 오늘은 기온이 낮고 비가 오니까 물 공급을 줄이고 비료도 덜 넣도록 조절하죠. 듣고 있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관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일본에선 지금 농업은 돈이 안 되는 산업이란 인식이 너무 강해서요. 초기엔 장비 투자비가 조금 들어요. 근데 그 후엔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요. 모내기부터 수확, 선별까지 다 자동이라 사람이 손을 거의 안 대도 되거든요. 김준호 이사는 태블릿을 꺼내 한 농장의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농가는 작년에 대비 수확량이 32% 늘었어요. 근데 운영비는 18% 줄었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수확량은 늘고 비용은 줄고. 그게 말이 돼? 그는 웃으며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AI가 최적 수확 시점을 계산해서 딱 가장 맛있을 때 수확해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이거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다고 하세요. 뭐라고요?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다고요? 그 순간 아침에 먹은 그 밥맛이 떠올랐어요.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니가타 출신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일본 최고의 쌀 생산지죠. 그래서 이런 기술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는 잠시 말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논에 떠있는 드론, 센서, 위를 스치듯 지나는 바람, 그리고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는 화면.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었어요. 박람회장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수경재배, 수직농장, 식물공장. 진짜 미래가 현실이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만 쌀 붓으로 되돌아갔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거든요.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다. 그 말 한 줄이 제 자존심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돌아가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짜 뭐가 최고지? 도쿄의 논, 아버지의 손, 내가 자라온 고향. 그게 소중한 건 분명한데 그게 최고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존심은 밥이 안 된다. 며칠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다시 마음속을 파고들었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도 같았어요. 박람회를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호텔 조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사실 다른 메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단 하나, 그 쌀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날도 역시 밥을 푸고 조용히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죠. 한 입, 아무 양념도 없는 흰쌀밥 한 입이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퍼졌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감정 같은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와 제일 먼저 한 건 스마트폰을 켜는 거였어요. 한국쌀 구매 방법을 검색했죠. 놀랍게도 일본어를 지원하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이 꽤 많았고 한국쌀을 직구할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이거 일본으로 배송 가능하네. 저는 바로 한국쌀 중에서도 호텔에서 먹었던 스마트팜쌀 브랜드를 찾아냈어요. AI 재배, 무농약 인증, 생산 논과 QR 추적 가능. 상세 페이지에는 눈에 익은 논과 기술 장비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 사용자 후기에는 일본어로 된 댓글들도 꽤 있었어요. 고시히카리보다 찰지고 향이 좋네요. 부모님께 드렸더니 놀라셨어요. 재구매 예정입니다.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만 충격받은 게 아니었구나. 비행기 탈 때 무거운 짐이 실어서 마트에서 4kg짜리 작은 포장쌀을 하나 샀어요. 공항 근처 대형 마트였는데 한국쌀 가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5kg에 12,000원.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1200엔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에 이 맛이라니. 왠지 모르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왜 이런 쌀을 못 먹고 있지? 오사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작은 쌀 포대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어요. 기내식이 나왔지만 손이 안 갔어요. 창밖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죠. 아버지한테 말할까 말까. 그냥 먹여보고 반응 보자. 뭔가 들킨 느낌이었거든요. 배신한 것도 아닌데 이 쌀을 들여오는 것만으로도 자존심이 이상하게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만든 집밥이라고 그냥 같이 밥 먹자고 했죠. 냄비에 육수를 올려두고 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담았어요. 근데 밥을 짓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물 올려놓고 취사 버튼을 누르자마자 방 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뭐야, 이 향기. 아버지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아버지 왔어요? 그냥 밥 지은 냄새. 집이요? 이거 너 쌀 바꿨지? 에이, 그냥 좀 좋은 쌀 써봤어요. 말을 얼버무리면서도 손은 바빴어요. 밥솥을 열었더니 하얗고 반짝거리는 밥이 고슬고슬 올라와 있었어요. 밥을 푸는데 솔직히 저도 긴장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봐. 식탁에 앉아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었어요. 잠시 정적. 그 표정이 순간적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인정. 이거 이상하게 맛있네. 그치요? 쌀이 좀 다르네. 찰기가 있는데 고슬하고 향도 좋고. 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디서 샀어? 그냥 지인이 추천해 준 거. 사실은 말할까 했어요. 한국 쌀이라고 직접 가져온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왠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저도 아버지도.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밥을 2번 더 퍼서 드셨어요. 오랜만에 밥이 맛있다는 말을 들었고 전 속으로 조금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고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쌀 포대를 꺼내 다시 살펴봤어요. 생산지 전라남도 스마트팜 인증, 무농약 인증, 수확일 3월 12일. 포장지 옆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핸드폰으로 스캔하자 농장의 사진, 담당 농부, 품질 검사 결과까지 나왔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복잡해서요. 이 정도 시스템이 일본에도 있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미련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분노였고요. 다음 날 회사에 나가서 팀장님 책상에 출장 보고서를 올려놨어요. 간단한 내용만 담은 요약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의견도 조금 써뒀어요. 지금 일본 쌀이 위기에 놓인 건 단순히 가격이나 수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도입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AI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은 생산성과 품질, 소비자 신뢰까지 모두 잡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보고서를 쓱 넘겨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밌는 경험했겠네요.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이요. 그날 퇴근길, 저는 또 스마트폰을 켰어요. 그리고 10kg짜리 한국쌀을 주문했어요. 이번엔 혼자 먹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랑,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다시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식탁 위엔 남은 밥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놨어요. 왜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맛이 너무 많은 생각을 불러와서요. TV에선 일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규슈에서 또 작은 지진이 있었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추가 비축미 방출을 검토 중이라더군요. 지금 우리에겐 쌀보다 더 중요한 건 희망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멍하게 들렸어요. 희망이라. 희망이 뭐지?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타케시야, 어제 밥 고맙다. 응, 맛있었죠? 그래. 근데 말이야. 아버지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쌀, 어디서 산 거니?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들켰구나. 아니,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냥. 출장 갔을 때 조금 사온 거예요. 출장? 한국? 그제야 저는 조용히 고백했어요. 네, 한국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아버지랑 같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살이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뻐근하게 조여오던 감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맛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쌀 생각이 나서 그리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왔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듯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알았다. 우리 고시히카리가 아닌걸. 근데 진짜 맛있더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미안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쌀인데 그걸 다른 쌀이랑 비교하고 더 맛있다고 느낀 내가 마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가만히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넌 너대로 솔직했던 거니까. 나는 사실 그 밥 먹으면서 내가 25년 동안 지켜온 게 이제는 너무 낡아진 건 아닌가 생각했어. 그 한마디에 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는. 내가 지켜온 게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 다만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땐 논에 물대고 비료 뿌리고 허리 굽혀 모내기 하는 게 당연했어. 그게 정성이었고 기술이었고 자부심이었지. 근데 이젠 그걸 해줄 사람이 없잖니?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농사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쌀을 가져와 줘서 오히려 생각하게 됐어. 그날 이후 아버지와 저는 한국쌀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됐어요. 스마트팜 시스템, AI 재배, 드론, 자동 수확기. 처음엔 아버지도 그런 건 대기업 농가나 하는 거지라고 했지만 하루하루 이야기하다 보니 아버지 마음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어요. 타케시야, 다음 주에 농협에서 설명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려고 해. 스마트 농업 지원한다더라.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요, 아버지가요? 응, 한번 보고 싶더라. 내가 키운 쌀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걸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하잖니.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파일 이름은 이렇게 썼죠. 내가 먹은 밥 한 그릇이 가르쳐 준 것들. 아버지와 함께 농협에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버지를 따라 농업 관련 장소에 간 건 처음이었죠. 어릴 때는 논에 가는 게 귀찮기만 했고 비료 냄새 나고 흙 묻는 게 싫어서 아버지가 새참을 들고 나가자고 해도 꼭 핑계를 댔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아버지 옆에서 설명회를 같이 듣고 있으니 참 묘하더라고요. 설명회는 읍사무소 옆은 강당에서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죠. 다들 야구 모자에 작업복, 손엔 쌀쌀한 아침 바람을 막는 종이컵 커피 하나씩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고 제가 준 작은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사실 메모를 하실 생각은 없으셨을 텐데 그냥 뭔가 달라진 듯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지도 몰라요. 행사는 아주 간단했어요. 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직원 한 분과 스마트팜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나온 사람이 요즘 농사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시작했죠.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어요. 스크린에 드론 사진이 뜨고 센서 장비,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이 소개되자 어느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런 거 우리 논에 갖다 놓으면 도둑 맞기 딱 좋지. 근데 설명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요즘엔 논마다 물을 직접 안 주셔도 됩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이 센서 하나만 꽂으면 수분량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물이 나옵니다. 앱으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농협에서 지원받으시면 이 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요? 모두가 웃었고 강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며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대신 확인도 해드립니다 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가만히 화면을 보다가 제 팔을 톡 치며 속삭였어요. 저거 우리도 설치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손에 익은 걸 버리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나셨던 거겠죠. 설명회가 끝나고 바깥마당에 설치된 체험 부스를 돌았어요.
진짜 논에 설치하는 것처럼 구성된 시연장이었고 거기엔 자동 모내기 장비, 드론, 센서, 태양광 충전 패널까지 설치돼 있었어요. 아버지는 센서 앞에 서서 직원이 작동 시범을 보여주는 걸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센서를 톡 건드려 보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처음 만져본 기술이었어요. 이거 따뜻하네. 아버지가 말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기계가 따뜻하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생명이 자라날 조건을 만드는 따뜻함을 느끼신 거였어요. 물 한 방울, 햇빛 한 줄기. 그 모든 게 이 조그만 센서로 맞춰진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겐 새로웠고 이상했고 조금은 위로가 됐던 거겠죠.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창 밖을 오래 보셨어요. 예전엔 비 오면 그냥 하늘만 봤지. 이젠 비가 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 그날 저녁 저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휴대폰으로 농협 어플 설치를 시도하고 계셨어요.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알림 끄려면 여기 누르면 되니? 그 모습이 귀여워서 웃음이 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이 쌀을 키워보고 싶다. 그 한마디는 이제 고시히카리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고시히카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꿔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한 숟가락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쌀 한 숟가락.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는 손끝이 아닌 마음으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첫 수확이 끝나고 며칠 뒤 아버지는 동네 언덕에 있는 작은 농협 창고에서 쌀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수확량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센서 설치 이후엔 한 번도 논이 말랐거나 병이 돌지 않았어요.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야, 이놈. 기계 하나가 사람 3명 몫은 하네. 논 한가운데에 꽂힌 센서는 여전히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논은 여전히 논이고 싹은 여전히 흙을 뚫고 자라고 있었지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저는 오사카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챙기면서 아버지가 멍하니 주방 창문을 내다보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익숙해질 무렵인데 또다시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출발하기 전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위해 저녁상을 차렸어요. 이번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준비한 밥상이었어요. 쌀도 물도 손맛도. 이젠 조금은 자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내가 지은 밥이 더 익숙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던 저를 붙잡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 이제 내가 사온 그 벼시로도 심어보려고. 그거 한국에서 온 거잖아. 저는 멈칫했어요. 사실 그 말이 아버지 입에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고시히카리만 고집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땅이 먼저 말해주더라. 뭐를 드려야 할지를. 조금 울컥했어요. 아버지, 고시히카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고 아버지의 손이 만든 자부심이잖아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알지. 그래서 지우는 게 아니야. 그냥 옆에 두는 거야. 새로운 씨앗도 내가 뿌리는 씨앗 중 하나로.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러 가기 전 논 앞에 섰어요. 센서는 여전히 논 한가운데 서 있었고 거기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물 공급량, 수분, 햇볕, 온도. 모든 게 딱 적당했어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 적힌 한 줄. AI 재배 가능 상태 최적. 짐을 들고 나서려는 저를 아버지가 불렀어요. 타케시야. 네. 다음번엔 내 손으로 심어볼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번엔 저도 진짜 농사 한번 지어볼게요. 버스에 올라서 창밖을 보니 아버지가 여전히 논 앞에 서 계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벼이삭들 사이로 센서의 파란 불빛이 햇살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밥 한 숟가락이 시작이었다. 맛있어서 놀라고 비교해서 당황하고 숨기고 싶다가 이제는 자랑하고 싶은 한 숟가락. 그게 아버지의 논을 바꾸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 살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오사카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지은 밥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처음엔 그냥 맛있는 밥 사진인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달라 보이는데? 고시익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산 쌀?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쌀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예상대로 논쟁이 시작됐어요. 일본 쌀이 최고인데 뭔 소리야라는 반응부터 진짜 그렇게 맛있어? 어디서 살 수 있는데? 까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할 수 있었죠. 맛있는 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본 농업이 배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후 회사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타케시 씨, 농업기술 보고서 봤는데 아주 좋았어. 우리 회사도 스마트팜 시스템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쪽 프로젝트에 합류해 보겠어? IT 엔지니어로서 농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 기술로 농업을 도울 수 있다니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이면 그 논을 떠올려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과 제가 지은 밥상과 우리가 함께 웃던 저녁 식탁이요.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어떤 기술도 어떤 자부심도 결국은 밥을 짓는 마음 앞에선 작아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대단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통과 첨단 기술을 조화시키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밥 한 그릇. 그것이 가르쳐준 희망. 이제 그 희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한 그릇의 밥이 누군가에겐 기술보다 강한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힘들었던 한국 쌀의 맛이 결국에는 일본 농부의 마음과 농업 방식까지 바꾸게 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연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